자, 먼저 연규석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날 의원실을 방문할 당시에 그 6월까지의 간부들의 특정 업무 경비 카드 내역서 사본을 요구했는데 자체 편집한 공문으로 출력해서 가져오셨죠? 예, 아니오로만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기록관 운영 규정에 의하면 전자 시스템에 등록해서 등록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의원실에 제출한 그 공문은 등록 번호가 부여된 문서입니까?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의원실에 제출했던 자료는 디브레인에서 그 다운받은 자료를 편집해서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를 이렇게 편집해서 가져오시면은 저희가 정확하게 사실 파악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실에서 이걸 열람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복사하려고 했을 때 일종의 물리력을 사용해서 제 비서관의 몸을 잡아채고 문건을 탈취하려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동석했던 공정의 과장들도 목격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로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문건을 불과 3, 4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잠깐 열람했을 때도 문건의 내용이 편집되었고 민감한 결제 내역이 삭제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자체로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8월 21일 날 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유석 위원님께서 저희 위원장님께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 저희 위원장님께서 열람을 시켜드리겠다고 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8월 22일 날 그 열람을 시켜드리러 의원실을 방문해서 열람 시켜드리라고 했었던 거고요. 저는 그 열람 범위에는 복사까지는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복사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열람이 복사를 허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메모할 수는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을 팔과 허리를 잡아채면서 일종의 몸싸움을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고병희 경쟁정책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일부 의원님들께서 그 여당과 야당 사이에 그 보고 자료가 차이가 나서 좀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그 당시에 그 신문 기사를 보면 증인께서 실무진이 야당 간사의원실에 가서 설명한 것으로 안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 실무진이 누구이고 어느 의원실에 언제 방문했는지 밝힐 수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답변해 저희들이 주세요. 이제 저희 국장하고 이제 과장이 역할을 분담해서 그 보좌진들을 만났는데요. 그 7월 21일 날 경쟁정책국장입니다.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이 그 정무위 위원장님실, 그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 간사실, 그다음 민주당 정책위 전문위원실에 TF 관련해서 이제 방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7월 26일 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께서 국민의당 간사실, 바른정당 간사실에 또한 방문하여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정이 어쨌든 간에 여당과 야당을 구분해서 자료를 다르게 도용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님, 저 한 말씀만 짧게. 네, 하십시오. 예, 아까 첫 번째 노조 지부장 증인에 대해서 김정석 의원님께서 자, 증인 두 사람 들어가 앉으세요. 네. 질의를 하시면서 저에게 이제 조직 내부의 기강을 다잡으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노조위원장, 그 당시에 노조위원장 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노조 측에서 문제가 됐던 그 보도자를 냈는데요. 사실 요번에 5급 승진자의 내정자 숫자는 그 이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노조의 그 보도 자료가 그 내부 승진자의 숫자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만큼은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의원님들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부르신 참고인이나 정인들을 신문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는 일은 우리 위원회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을 좀 없으시더라도 할애를 하셔서 부르신 이상 꼭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이 존경하는 이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신웅 티브로드 대표이사 증인입니다. 좀 나와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티브로드 대표이사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증인 선서했으므로 거짓으로 답변할 시에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티브로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 거래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에서 16년 티브로드 임직원들에게 복리 후생, 선물 명목으로 선결제를 통해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시스가 공급하는 김치와 와인과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한 일이 있으시죠? 의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짧게 모르면 모른다고 해주세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입하게 한 것은 아니고 복지 차원에서 나눠준 걸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입했죠? 예.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로 구입한 김치를 지역에 기부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세금 혜택까지 받았습니다. 부도덕한 행태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직원들이 산 그 김치를 저희가 기부한 것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실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예.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티브로드 계열사 흥국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강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속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태광그룹 내 계열사인 흥국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을 독려한 사실이 있습니까? 몇 년 전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새로운 상품이 나와서 캠페인성으로 이제 사내 보험 가입자를 유도하는 그런. 하여튼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고 자동차 보험가입 현황과 만기 일시, 흥국화재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한 자료를 만든 것은 있죠. 사실은 있죠. 그 부분은 제가 돌아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세 번째, 티브로드 기업 내부에 만연한 갑질 문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티브로드 협력업체 관리자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마세요. 다 표출하세요. 누구한테? 협력사 사장한테 정당하게 갑질하세요. 라고 말한 사실이 폭로된 바 있습니다. 해당 관리자는 티브로드 문제를 지적한 국회의원을 거론하며 화면과 같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관리자의 일상적인 폭언과 갑질 등으로 인해 퇴사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직원까지 있다는 제보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한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같은 갑질을 권장하는 사내 문화가 티브로드의 잘못된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이런 책임자를 어떻게 징계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예, 의원님, 실적 부진에 따라서 저런 발언을 한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척 문제가 많이 있고, 매우 상식적이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자들 뿐만이 아니고, 이 일로 상처를 입었을 의원님께도 제가 지금 대신 사과드립니다.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사자한테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내부에서는 짧게 이야기해주세요.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자는 국회에서 사실 폭로된 이후에도 직원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은 갑질이 한 적이 없다 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 압박한 사실이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회사 측은 고작 심할서만 받은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의원님, 회사 측에서는 별도의 징계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감봉 6개월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와 그다음에 담당 상태에서 상처를 입은 직원들과도 서로 사과를 하고 서로 마무리하는 과정을 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세요.
네 번째, 티브로드 부당노동 행위 문제 좀 제기하겠습니다. 티브로드는 작년 한 해만 703억이라는 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초 정규직 직원들에게 회사가 어렵다면서 희망퇴직을 강권하고 응하지 않은 직원은 원거리 발령을 내기도 했습니다. 티브로드 외주업체 노동자들은 고용안정과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농성과 투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회 앞에서 37일째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와중에도 티브로드 대주주인 이호진 전 회장과 아들은 최근 3년간 132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고 철저하게 대주주인 총수 일가의 실권을 쥔 소수 임원진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앞다투어서 기업 총수를 증인 신청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총수 일가 이익에 집중된 운영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증언대에 선 순간만 모면한다는 생각으로 임한다면 증인을 비롯해 총수 일가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티브로더가 해온 폭언, 해고 등의 갑질,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증인은 대국민 사과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리고 향후 잘못된 기업 경영 문화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의원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한 흐름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제가 조금 설명을 좀 올리고 싶지만은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여의치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희 직원이 저렇게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발언을 한 부분이나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일과 잘못한 일들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십시오. 티브로드 외주업체 노동조합의 지부장인 이건웅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네, 좀 나올 동안 시간을 좀 넘겨주십시오. 네, 제가 대표이사에게 증언을 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 들으면서 그동안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특히 해고와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네. 너무 많은 마이크에 대고 하십시오. 사건들이 티브로드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비단 12일 날 한 팀장이 갑질했던 그거는 저는 아무런 충격도 없습니다. 워낙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이런 문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모든 직원들도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이 사건 이외에도 직원들을 회의 시간에 뺨을 때리고 빠따를 치고 몇 년 전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 별거 아닙니다. 저희는 이렇게 버텨왔습니다. 앞으로도 버틸 것이고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티브로드로 넘어왔을 때 젊은 직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회사는 그냥 가정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옆에 있는 저희 직원들은 그게 사실이 아닌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대외 업무를 하면서 한전을 상대하면서 한낱 대리 과장이 어떻게 그 회사를 이깁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다 해결하고 와.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두 젊은 가장이 이런 회사에서 증인으로 나오신 대표님 알고 계십니까? 한 팀장의 일탈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제가 겪어오고 직접 보고 확인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또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재발 방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사람 목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호진 회장, 전 회장 10년 동안 1조 3천억이라는 재산을 불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가고 협력사 쥐어짜고
이루고 있음에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국민들, 태광 티브로드가 이런 회사입니다. 반드시 법적인 제재와 재발 방지, 저희는 반드시 받아낼 것이고, 회사가 바뀌지 않는다면 저희 노동자가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제가 평생 다닐 이 회사 지켜내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실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예.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티브로드 계열사 흥국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강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속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태광그룹 내 계열사인 흥국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을 독려한 사실이 있습니까? 몇 년 전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새로운 상품이 나와서 캠페인성으로 이제 사내 그 보험 가입자를 유도하는 그런. 하여튼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고 자동차 보험가입 현황과 만기 일시, 흥국화재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한 자료를 만든 것은 있죠. 사실은 있죠. 그 부분은 제가 돌아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세 번째, 티브로드 기업 내부에 만연한 갑질 문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열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티브로드 협력업체 관리자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마세요. 다 표출하세요. 누구한테? 협력사 사장한테 정당하게 갑질하세요. 라고 말한 사실이 폭로된 바 있습니다. 해당 관리자는 티브로드 문제를 지적한 국회의원을 거론하며 화면과 같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관리자의 일상적인 폭언과 갑질 등으로 인해 퇴사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직원까지 있다는 제보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한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같은 갑질을 권장하는 사내 문화가 티브로드 사실, 그다음 민주당 정책위 전문위원실에 TF 관련해서 이제 방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7월 26일 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께서 국민의당 간사실, 바른정당 간사실에 또한 방문하여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정이 어쨌든 간에 여당과 야당을 구분해서 자료를 다르게 제공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님, 저 한 말씀만 짧게. 네, 하십시오. 예, 아까 첫 번째 노조 지부장 증인에 대해서 김종석 의원님께서 자, 증인 두 사람 들어가 앉으세요. 네. 질의를 하시면서 저에게 이제 조직 내부의 기강을 다잡으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노조위원장, 그 당시에 노조위원장 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노조 측에서 문제가 됐던 그 보도자를 냈는데요. 사실 요번에 5급 승진자의 내정자 숫자는 그 이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노조의 보도 자료가 내부 승진자의 숫자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만큼은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의원님들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부르신 참고인이나 정인들을 신문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는 일은 우리 위원회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을 좀 없으시더라도 할애를 하셔서 부르신 이상 꼭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이 존경하는 이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신웅 티브로드 대표이사 증인입니다. 좀 나와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티브로드 대표이사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증인 선서했으므로 거짓으로 답변할 시에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예.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티브로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 거래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에서 16년 티브로드 임직원들에게 복리후생,
선물 명목으로 선결제를 통해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시스가 공급하는 김치와 와인과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한 일이 있으시죠? 의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짧게 모르면 모른다고 해주세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입하게 한 것은 아니고 복지 차원에서 나눠준 걸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입했죠? 예.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로 구입한 김치를 지역에 기부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세금 혜택까지 받았습니다. 부도덕한 행태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직원들이 산 그 김치를 저희가 기부한 것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자, 먼저 연규석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날 의원실을 방문할 당시에 6월까지의 간부들의 특정 업무 경비 카드 내역서 사본을 요구했는데 자체 편집한 공문으로 출력해서 가져오셨죠? 예, 아니오로만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기록관 운영 규정에 의하면 전자 시스템에 등록해서 등록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의원실에 제출한 그 공문은 등록 번호가 부여된 문서입니까?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의원실에 제출했던 자료는 디브레인에서 다운받은 자료를 편집해서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를 이렇게 편집해서 가져오시면은 저희가 정확하게 사실 파악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실에서 이걸 열람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복사하려고 했을 때 일종의 물리력을 사용해서 제 비서관의 몸을 잡아채고 문건을 탈취하려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동석했던 공정위 과장들도 목격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로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문건을 불과 3, 4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잠깐 열람했을 때도 문건의 내용이 편집되었고 민감한 결제 내역이 삭제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자체로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8월 21일 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유석 위원님께서 저희 위원장님께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 저희 위원장님께서 열람을 시켜드리겠다고 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8월 22일 날 열람을 시켜드리러 의원실을 방문해서 열람 시켜드리라고 했었던 거고요. 저는 그 열람 범위에는 복사까지는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복사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열람이 복사를 허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메모할 수는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을 팔과 허리를 잡아채면서 일종의 몸싸움을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고병희 경쟁정책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일부 의원님들께서 그 여당과 야당 사이에 그 보고 자료가 차이가 나서 좀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그 당시에 그 신문 기사를 보면 증인께서 실무진이 야당 간사의원실에 가서 설명한 것으로 안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 실무진이 누구이고 어느 의원실에 언제 방문했는지 밝힐 수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답변해 저희들이 주세요. 이제 저희 국장하고 이제 과장이 역할을 분담해서 보좌진들을 만났는데요. 7월 22일 날 경쟁정책국장입니다.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이 정무위 위원장님실, 그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